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들어 첫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뒤숭숭하죠, 새해가. 예, 뭐 연말 연시 참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네. 예, 이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먼저 무안공항 제주 항공 참사로 네. 유명을 달리하신 네. 179명이라고 하는데 부상자까지 하면 180명의 사상자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예, 자, 그분들에게 다시 애도와 한번 함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예, 네. 애도를 표합니다. 예, 같은 마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신년 들어서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가지고 네. 벌써 일주일의 시간을 오늘 보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자정이면 시한이 이제 일단 끝나는데 어디 신수영의 뉴스레이더에서는 신문 방송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을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신 대표는 한 5가지 정도로 그렇습니다. 선택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 중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는데 상황이 네. 어떤지,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무산이 됐다는 얘기와 네. 그 자세한 얘기와 그러면 경호처가 계속 막았을 경우에 네. 정부가 해야 할 방법이 있는가, 네. 그리고 왜 실패했는가, 네. 또 앞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또 계속 집행을 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선택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네. 잘해오고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신수영의 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경찰도 뭐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무슨 얘기인지 좀 네, 네,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난 12월 31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서울 서울부지법으로부터 공수처가 발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1차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관저에 들어갔는데 1차, 2차 저지선까지는 통과했으나 네. 마지막에 군과 경찰, 그 경호처죠. 네.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네. 유단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매일 운동하는 유단자들 200명이 가로막아서 끝내 5시 반 만에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다시 집행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오동훈 처장하고 검사 3분이 공수처 회의를 해서 도저히 우리 공수처로서는 집행을 못한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못하겠다 해서 어젯밤에 경찰 국수본에 국가수사본부에 유종수 본부장이 맡고 있는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만 이첩을 한 겁니다. 해달라 하고 일임을 했다고 해도 되고 이첩을 했다고 해도 되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수본에서 법적 결함이 많다. 법적 결함이 많다는 것만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주 공수처의 입장은 아주 어려워졌죠. 왜냐? 공수처의 전 직원 다 합쳐봐야 40명입니다. 40명이 검사 3명, 뭐 수사관들 뭐 다 합쳐서 40명이 지금 200명 그냥 순수한 경호 지난번에 따진 사람만 해도 2,000명 수백 명의 경호팀들을 대통령 경호실 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또 조직 경험의 면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경찰에 맡겼던 건데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이 지금 무산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자정에 자정까지죠. 그러니까 2차 집행이냐, 시한을 연장할 거냐, 또는 뭐 사전 구속 영장 신청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있는데
다섯 가지 방안 예, 그 뭐냐? 5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네, 들어보도록 5가지 하겠습니다. 방안이 이겁니다. 네. 제가 판단한 건 네,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할 건데 5가지 뭐냐? 네. 지금 공수처가 하던 대로 1월 3일처럼 다시 한번 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거냐가 첫 번째고요. 네, 네, 네. 첫 번째 방안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오늘 12시에 끝나는데 네. 오늘 끝나는데 기한을 더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냐. 네. 영장 기한을 늘리는. 그래서 다시 7일간의 체포영장 기한을 받을 거냐.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겠지. 우리로서는 안 되겠다 하면 뭐가 있냐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결정은 법원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를 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네. 이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사전 구속영장을 가지고 이제 구인을 합니다. 네. 그 대개가 영장 심사를 할 때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나올지 본인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을 구인을 해야 됩니다. 붙들어 와야 됩니다. 예, 수갑 채워서.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되는 상황은 가능할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영장 집행이 안 됐는데 그때는 네. 가능할겠냐 하는 또 숙제가 하나가 있고 네,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영장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조사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 안 하고 하는 방법. 그건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네.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문제는 사전 구속영장 신청의 무슨 요건 중에 하나가 네. 혐의입니다. 혐의. 혐의가 뭐냐면 지난번에 탄핵 소추 안에 5가지 이유가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이유 5가지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혐의가 분명해야 돼요. 네.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느냐, 뭐 국헌을 문란한 혐의가 있느냐, 그러면 군이나 경찰을 동원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 있느냐, 그다음에 헌법기관을 법으로 세워진 기관에 권한을 못하게 권능을 못하도록 한 적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아까 국회와 그 중앙선관위에 있느냐, 네. 또 이걸 물리력을 행사해서 행사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들이 혐의가 분명히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법원에서는. 예. 이게 사전 구속 영장. 이렇게 해서 예.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저번에 1월 3일 날 막바지에 공수처 체포영장을 시도하러 갔던 분들이 돌아섰던 이유가 네. 당시에 김홍일 변호사나 윤곽근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당신들 오늘은 돌아가라. 우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날짜와 조사받을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날짜와 조사 장소를 결정해서 상의해서 가자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네. 물론 그 뒤에 변호사들이 이걸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공수처에서는 기다렸는데 그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네.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 방안이고 다섯 번째는 이 사건 자체를 공수처에서 전부 손을 떼고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 그러면 공수처보다는 경찰이 더 경찰,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하기가 더 그렇습니다. 쉽죠. 지금도 경험이 있으니까. 검사들 경우에 검사만 한 3,000명입니다. 네. 거기에 딸려 있는 해도 거의 그 10,000명이 넘거든요. 검찰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면이나 조직면에서나 수사 역량이나 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훨씬 공수처에 놓죠. 단 한 가지. 나라 돈으로 세워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공수처가 이제 무용론이 나오면 이 책임을 국민들이 물을 겁니다. 공수처 해체라. 네. 공수처 해체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수처에서 고민이 딜레마가 있겠죠. 네. 예, 이게 5가지 시나리오라면 이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어떤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경호처가 이제 계속 막아설 상황이거든요. 네. 박종준 경호처장의 그렇습니다. 그 5분간 또 그 신상 발언한 것도 들어봤는데 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야를 막론하고 네. 저희는 오로지 자기의 주어진 대통령을 지킨다. 뭐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정부가 해야 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뉴스 속에는 아직 언급을 안 됐지만은 네. 뭐가 있냐면 어제 중요한 판결이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법원에다가 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라든가 체포영장이나 네. 이런 거를 이의를 걸고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젯밤에 서부지법에서 네.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합당하다. 네. 이건 합법적이다. 그래서 네, 네. 그걸 다시 뭐 대법원에다가 뭐 항고를 하느니 뭐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상당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불법으로 수사를 했다 했는데 어젯밤에 넣었던 것이 기각이 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왜 체포하려고 하냐면 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본인이 나와서 묵비권을 뭐 말을 안 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사람입니다. 네. 결정적인 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자기 휘하에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한테 자기가 임명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방해하지 마. 네. 협조해줘. 다 열어줘. 길 열어줘. 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와 네. 박종준 처장이 나는 윤석열의 사병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장이 마음을 열어서 문을 열어주는 것. 네. 이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둘 다 안 했어요. 지금 네. 둘 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후임에 질문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최상목과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박종준을 해임하라. 박종준 경호처장을 해임하라. 국가 법에 따르지 않았다. 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이런 협조 공수처 같은 기관 대 기관이거든요. 같은 공기관이나 공권력을 가진 기관을 무능화시킨 거예요 지금. 네. 공수처가 일을 못하게. 네. 그래서 최상목을 탄핵시키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나중에 나오죠 혹시. 예, 예, 이렇게 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 대통령 체포는 왜 실패했느냐는 얘기는 뭐 이미 뭐 다 알려져 그렇죠. 있듯이 경호처가 막은 거니까. 네네. 예. 중과부적이고.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의 향후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또 집행이 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예. 우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는 할 겁니다. 예. 그래야만 법원이 나 영장 발부해줬는데 너네 뭐야 영장 발부 맞고 가만히 있었어? 뭐 심의 그쪽에서 너 혹시 짜고 친 거 아니야? 경호처하고 지금 얘기가 일선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네. 경호처하고 공수처하고 짜고 우리가 밀고 가는 척만 할 테니까 니네가 막어. 우리는 다시 돌아올게. 네. 이렇게 짜고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짜고 치고 고스톱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공수처장하고 경호처장하고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척만 하고 어디까지만 갈 테니까 어디서 막아줘. 그럼 우리가 체면이 우리가 못하겠다 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체면 살리기 작전을 할 거 아니냐? 왜? 박종준도 윤석열이 부한했는데 네. 그 사람이 문 열어줄 수는 없거든요. 네. 막았다라는 건 모양은 보여줘야 되니까. 저렇게 두 번씩이나 하는데 우리가 안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기가 막힌 게 어제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서 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신청했던 네. 그 내용을 기각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공수처가 이래서도 아니고 이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이건 유죄를 확신한다는 얘기죠. 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헌재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뭐 반복되는 얘기가 또 되지만은 네. 윤석열 그 대통령 체포 어떤 선택지가 가장 유력할까? 그건 설명이 됩니까?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이 사건을 네. 이렇게 할 바에는 공수처가 이렇게 무능하고 정말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밀릴 정도면 차라리 예. 포기하고 예. 공수처 문 닫고요. 다 급료 전부 회수하고 전부 다 본업으로 돌아가라고 다 하고요. 네. 검사는 검찰청에 가고 네. 다 수사관들 검찰청 다 가게 시키고 이 사건 자체를 네. 경찰이나 검찰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란죄 수사는 네. 경찰밖에는 못해요. 예. 단 경찰이 하지만 재판에 붙일 수 있는 건 대신 검찰밖에 기소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검경이 힘을 합쳐서 네.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져야 이 경제와 이 나라가 지금 아시죠? 네. 지금 외국에 있는 방송, 중국 뭐 CCTV라든지 뭐 또 저 BBC라든지 CNN에서 한국이 놀림거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사진에 혹시 보면 지난번에 막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자리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바로 이 담요를 장면이죠. 덮고, 예. 네, 담요를 덮고 막 눈을 맞으며 기도하고 윤석열 물러가라, 윤석열 구속시켜라, 윤석열 파면하라 외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국격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아세요? 18년간, 20년간 우리가 IMF 때 그 수모를 당하고 난 거 가까스로 살려놓은 것이 이 모양 된 거예요. 네. 지금 민생 경제니 그래서 빨리 누군가가 죄가 있으면 벌을 주고 죄가 없으면 윤석열 복귀시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하라는 겁니다. 네, 국민들은. 네. 자, 그런데 지금 사전 구속 영장 가능성도 나온다고 아까 조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지금 짚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뭐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지금 막 말이 많잖아요. 네. 아까 설명을 좀 잘 했는데 한번 내란죄 뺀 거에 대해서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조인들은 거의 다 아시는데 헌법재판소는 법 조문을 제대로 적용할 건가 말 건가를 보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법원은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법의 유무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남편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아니면 또 여자가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못 살겠다 해서 이혼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가정법원에 갑니다. 가정법원에서 여기서 이거는 폭행행위 처벌법이다 이런 거 안 따져요. 거기서는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따져서 이혼해라 안 해라만 따지지 거기서 폭력을 행사했다 뭐 특수폭행죄다 이거는 법원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탄핵 소추안 야당에서 난 국회 쪽에서 냈습니다. 여야가 함께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탄핵 소추단이 낸 것 중에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내란죄가 있어요. 내란죄에 가리는 것은 법원에서 가려요. 법원. 헌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는 법원에서 가리는 것이고 이혼해라 안 해라는 가정법원에 다르듯이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가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자동차 사고를 이걸 적용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는 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주기 바라는 야당 쪽에서 볼 때는 잘못하면 이것을 180일 다 쓸 거다. 180일간이거든요. 헌법 심리가. 그러면 그 위해서는 변호사를 자주 바꾸거나 뭐 뭔 사건과 좀 연관돼 있죠. 변호사를 바꾸거나 예. 재판관을 뭐 기피 신청을 내거나 그다음에 증인을 한 수백 명 세워서 하루에 한 명씩 하면은 수백 일을 끌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버리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서 그런 뜻에서 내란죄를 그렇죠. 빼라고 한 내란죄가 건가요? 그런 의도가 그럼 이거를 있다고.
헌재에서 빼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야당 쪽에서 야당에서 빼달라고? 빼겠다는 겁니다. 야당에서 신속하게 빼달라고 한 판결을 거예요? 위해서 그리고 내란죄 판결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쉽게 정리하면 네. 내란죄는 헌재에서 결정하는 거 판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빼는 거 하나 하고 그 의도 속에서는 네. 아까 같은 게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 국민들은 이게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니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래서 있거든요. 권성동 저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저는 믿지를 않아요. 예. 권성동, 권영세. 예. 그 저번에 국민의힘이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의 SBS 김태현의 정치 뉴스쇼에서 보니까 네. 거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와서 네. 3명을 간신 3인을 꼽았더라고요. 간신? 예, 간신 3명을. 예. 간신 3명인데 하나는 김용현 이미 예. 구속돼 있고 예.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은 예. 슬그머니 빠지고 나서 뒷골망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철규. 예. 이철규 이 세 사람인데 예. 또 사건이 나니까 슬그머니 빠져요. 뒤로 빠졌어요. 아주 이 삼간신인데. 충신과 간신 사이는 아주 그렇습니다. 백지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어제 하나 의원총회에서는 잠깐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건 위헌이다 뭐 어쩌고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예. 권성동을 저는 예의주시합니다. 권성동 그래요? 원내대표. 왜냐? 예. 2017년도 여러분 2017년도 탄핵 소추 때 지금 정청래 역할을 했던 게 예. 권성동입니다. 예. 법사위 위원장이었어요. 이분이 나서서 법사위 소추위원장에서 박근혜 탄핵시켜 주세요. 빨리 감옥 보내고 빨리 수갑 채워가지고 파면 대통령이 내려오게 하세요. 그때 나섰던 게 권성동인데 예. 권성동이가 그때 탄핵 사유로 넣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뇌물죄였었어요. 박근혜 뇌물죄. 예. 그때 권성동이가 뇌물죄는 빼겠습니다 하고 헌재에서 지금 내란죄 빼듯이 뺐습니다. 안 해도 다른 걸로도 충분히 파면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예. 불과 4년 만에 이거는 찐빵 없는 찐빵이다. 이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일본 말이니까 그걸 그렇게 돌려서 하는 얘기만 있는데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이분이 뭐 때문에 그랬느냐? 지금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강원랜드에 사람을 꽂았다가 특채하는데 거기서 사람 특혜 채용하도록 했다가 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받았던 분 아니에요? 네. 그랬으면 법에 대해서 다 압니다. 자기가 검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내란죄 빼는 것이 뭐 위헌이니까 다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200명이 넘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3분의 2니까 다시 하자고 주장하는 건 국민들이 뭐를 다시 하자는? 내란죄를 걸어서 윤석열을 그걸 빼니까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러고 있는데 예. 헌재에서 보고 정영식이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지금 주심이거든요. 정영식. 예. 그리고 이미선이라는 분이 수명 판사라고 하는 거고 옆에서 보조 판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을 지금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 답변서 하나 안 내고 말로만 계속 하느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14, 16 그다음에 해서 5번을 정했어요. 이제 네. 14, 16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는 거 5번 정하는 걸로 하고 혹시 길어지면 한두 번 더 하고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한다고 얘기를 그래서 했거든요. 5번 화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가 그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만큼 비겁하고 치졸한 사람이 없어요. 뭐냐? 윤석열 그래요?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이게 있습니다. 네. The box, stop here. 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말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지난 2021년도 9월 달 SBS 예능 프로에 나왔었어요. 네. 주잡사 뭐 일체인가? 네. 두부사 뭐 일체인가? 뭐 거기서 나왔던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국민 앞에 쓰겠습니다. 잘못됐건 잘했건 저는 국민 앞에 나서서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왜 뒤에 숨습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나 안 됐는지
경호원 이번에 경호처에 막아섰던 군인들이 있어요. 의무 복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18개월 뭐 이렇게 걸리는 애들이 이제 제대를 합니다. 예. 걔들 다 전과자돼요. 취직 못 합니다. 공무원 못 돼요. 왜?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공무집행 방해로 다 고발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내란죄 국회에 들어갔던 군인들이 있죠. 또 중앙선관위 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감옥 갔습니다. 떳떳하게 이 사람들 다 책임 없습니다.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지휘를 했고 내 때문이니까 이 사람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뭐 처벌하지 말라고 그래서 법이 있는데 처벌 안 할 리는 없어요. 네. 그러나 떳떳해야죠. 저게 뭡니까? 심지어는 그날 경호처가 맡고 있던 동안에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관저에서 모 여성이 개 끌고 개 산책시키는 거예요. 개 밥 먹였더니 개가 잘못하면 소화불량 된다고 관절을 하는 것이 사진에 찍혔을 정도인데 국민들이 화가 안 나겠냐 말입니다. 네. 그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외치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 윤석열 탄핵 찬성 외치고 있는 상대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밥을 많이 먹었다고 개가 개 끌고 산책하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윤석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해야죠. 예.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네네. 예, 최상목 대행의 탄핵론 뭐 저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박종준 처장 내란 혐의 등에서 경호관계제 처벌이 어떤지 좀 저는 인신공격을 하기 싫습니다만은 저는 처음부터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최상목은 참 의심스럽다. 정말 떳떳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말 안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국무회 회의를 하고 나와서 비상국무회의를 했다 그랬어요. 나는 개엄 안 된다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그러더니 또 뭐라 그랬습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임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자기를 평가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계엄이 싫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 네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박종준한테 거기 경호원들이 막지 말라고 말해주라고 2번 정식적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에서. 공권력끼리 대항하면 피밖에 더 나겠습니까? 경호처 총 쏘고 공수처 총 쏘면 누가 다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친다고요. 그래서 공권력이 충돌하지 않도록 경호처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좀 보내달라 했는데 2번을 막았어요. 네. 이렇게 두 말 했죠. 또 하나는 뭡니까? 헌법재판관 3분을 국회에서 국회 입법기관에서 추천을 했어요. 얘는 참 이 사람은 행정 수반일 뿐이에요. 행정이에요. 사법은 대법원장이고. 그러면 3분인 중에서 여나 야에서 욕을 안 먹으려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 사람,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2사람하고 한 사람은 안 했어요 지금. 네. 2사람만 임명했어요. 이게 기회주의라는 것이고요. 이게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국격이 지금 떨어진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 나라 경제가 추락한다 했는데 이걸 빨리 마무리 져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데려다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탄핵도 끝나고.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권한대행이라는 그 좋은 자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 다 행사하고. 다 업무 추진비가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추진비가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하루 업무 추진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정말 국민들은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보통 사람들의. 그렇게 쓰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리 깔아준 데 가서 비서관 써주는 거 축사하고 있어요. 박종준 처장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다루려는 것이 공주 사람들 순환시대에 한때 공주 사람들이 참 희망이 컸죠. 네. 왜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술 친구입니다. 매일 밤에 술을 먹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늘 하소연한 것이 제발 술 좀 안 먹었으면 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앉혔냐? 대응할 수 있는 게. 박종준 처장을 앉혀서 박종준, 윤석열 술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래서 2사람인데 2사람 공교롭게도 내란 혐의로 둘 다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심우정도 고발됐죠. 공주사람. 심우정 검찰총장도. 공주사람 3인의 공주사람 순환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종준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그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장인 거예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박정준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도 주고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면은 공무원들끼리 충돌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다 고발당했는데 경호처장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러 간 사람들한테 발사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예요. 그런데 본인은 뭐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뭐 그건 경호차장이 명령을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지금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다음에 경호국장, 경호처장, 차장, 김성훈 처장 그리고 200명의 경호단, 경호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돼 있어서 이분들이 특별한 대통령이 사면이 없는 한은 공직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뭐 그렇게 딱한 사정이 됐고 5년 이하의 징역이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그렇게 네. 되는 아주 중벌을 받게 돼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오늘 중심으로 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다 헌법재판소도 시시각각 변하고 공수처도 시시각각 변한데 중요한 건 공수처로서는 이제 수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수명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지금도 찬성과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자정이면 1차적으로 체포영장 시한이 이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신승희 뉴스 레이더에서는 저는 이제 앵커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그럼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맞다 이제 틀리다는 아니고. 우리 신승 뉴스 레이더에서는 이제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라가 이제 잘 돼야 되니까. 저는 이제 앵커 입장에서 좀 자연스럽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비상경까지 한 그 상황을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 발표됐던 담화문을 하나하나 이게 지켜보면 이게 그냥 무슨 범죄인 취급하듯이만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탄핵 사유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뭐 국회 방해 행위, 뭐 압수수색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직 이것도 완전히 우리가 줄기를 잡아서 결정을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듯한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팩트로 나와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각 신문, 방송,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이 이제 바로 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말 연시에 이 불어닥친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이 어쨌든 해결이 잘 돼야 되겠다라는 언론인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잠시 뭐냐면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네.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지난번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을 내일 발의를 합니다. 네.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현안질이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불러서 이 현안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를 합니다. 현안 질의를 합니다.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대로 좌초하고 함몰할 건가 아니면 다시 비상을 할 건가 이게 약이 돼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아주 시금석이 될 건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방송 중에 너무 우리가 윤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몰고 간 듯한 분위기가 있으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이제 어떤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표현의 그런 자유가 차원에서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신수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